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일주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꽤 앉아 흘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좀 어떻는지 뭐 잘 지내고 계시죠? 근데 이제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도 이게, 한때는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이 굉장히 좀, 호리호리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제가 한 6년간에 걸쳐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공부도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뭐, 이게 하느라고, 늦깎이 나이에 또 뭐, 이것저것 또 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좀 안 했더만은, 이 좀, 살이 막 많이 찌네요. 그래서 이제 좀 운동을 조금씩 해야 될 텐데, 하면서도 또 막상 하기가 싫어지네요. 왜 이거 있죠? 사람이 과거에 운동을 좀 재밌어 하고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본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다시 앉아 뭐, 시간이 되면 내가 뺄 수 있을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더 게을러지죠. 한번 운동회가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몸이 건질건질해지고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앉아부터 조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원칙은 그 투자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위험이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때문에 오신 거죠. 결국에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투자 때문에 오신 건데, 그러면 누가 가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군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과 거기 입점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 용역 업체나 직원분들은 그냥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그 사람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 관계, 노무 관계를 맺은 이런 근로 관계죠. 제가 갑질해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명확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건물이 지금 효율화가 돼가지고 결국에 우리는 가치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누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하고 주식의 어떤 차이점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 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3억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임대 수익이 나오죠. 임대 수익. 그리고 이제 팔 때 되면은 이제 시세 차익을 또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또 있죠. 그 각종 세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반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죠. 물론 좋은 회사들의 배당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 배당이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는 배당을 받을 수는 있는데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주식은 금액을 상당히 많이 넣는 경우 빼고는 대체적으로는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시세 차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거는 일종의 여러분들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돈을 갖다가 제가 한 주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주고 사서 그게 5만 주가 될 수 있는데 한 주 가지고 본다면 한 주에 5,000원 주고 사서 누군가는 6,000원에 팔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6,000원 주고 사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나중에 또 팔아야 되고 이런 기간은 걸리지만 그걸 우리는 세무에서는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이연. 연결돼 1년 단위로 해서 연결돼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기간은 걸리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부동산도 주식처럼 있죠.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임대 수익도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왜냐하면 그 임차인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시세 차익이 나오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건물은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투자를 하실 때 좀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부분이 이런 것들요.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뉘죠. 집합 건물에서는 보면 구분 소유권이 있는 전용이 있죠. 우리 소유권이 있는 전용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용 부분이 있죠. 물론 우리가 분양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분양 지분으로 다 받은 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40평짜리를 받았다라고 해서 공용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12평은 공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소유재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전용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팔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공용 부분은 복도도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뭐 이런 거 각종 이렇게 같이 대지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용 부분 팔아야 되는데 그 공용 부분도 일부분을 주차에 있는 좀 약간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팔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시니까 앉아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을 내가 몇 개 호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나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해가 많이 쓴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총유물입니다. 총유물. 총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분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체로 우리가 관리 규약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관리 규약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체 분들한테 동의를 100%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재산은
여러분들 주차라든지 공용이라든지 이런 재산은 누구 재산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재산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럼 누구 재산이라고 결국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재산은 관리단의 재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단의 재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건설사 이렇게 시행까지 다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놨고, 그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가에 호실도 몇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집회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했고,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 주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차 공용 부분 전체를, 그 전체를 주차 용역 업체한테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또는 1억을 주고 보증금을 받고, 그 건설사가, 그리고 월세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또는 15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딱 계약을 해서 그 건설사가 돈을 계속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소유주분들이 몰랐대요.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러면 그 주차 부분의 수익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그 건설사 겁니까? 그 몇 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관리단 겁니다. 전체 관리단 재산이죠. 그러면 주차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1년 뒤에 여러분들 예비비를, 뭐 관리단 집회를 내서 예비비를 뭐 얼마만큼 남겨두고 또 장충고물을 넣는다든지, 뭐 아니면 그 집회를 해서 관리비를 1년 뒤에 매년 탕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주차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총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행사를 하죠. 지분을 설령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공으로 앉아 문제가 생기죠. 민형사상, 특히 형사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제가 앞에 거 쭉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은 왜 싸울까 이런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사실. 건물 전체에 재산권의 보탬이 된다면 그렇게 나가면 되는 상황을 왜 싸울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정치적으로 놀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 왔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 놈이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해사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관리인이 재산권의 문제를 일으키게끔 한다. 아까처럼 그 관리인이 아니지만 그 사람도 건설사가 앉아 다 팔고 몇 개 남아있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 총유물에도 불구하고 지 사익을 챙긴다. 이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왜요? 그걸 나중에 그걸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두나 하면 나중에 수선유지비라는데 이런 거 관리비 안 나가도 수선유지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유연하게, 아니면 장기 추선 충당금에 좀 많이 넣어가지고, 안 그래도 장기 추선 충당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나중에 되면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각종 이제 우리가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을 미리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잡수입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은행에다가 좀 예금이 좀 금리가 좀 있는 곳에, 그렇다고 위험률이 전혀 없는 곳에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거기다 딱 넣었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산권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데 누군가가 닦았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닦았었다는 말은 지 사익을 위해 닦았었다는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데 관리단에 있는 여러분들 다수는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권의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현재 어떤 식으로 임대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것도 좋고, 현재 수익은 수익대로 내면서 미래에는 또 시세 차익까지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통틀어서 자산 가치.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이 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동산들은 굉장히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고 해서 프리미엄까지도 많이 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점점 시세 차익도 많이 올라가고 임차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관리비는 대폭 줄어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경제적 관점으로 자꾸 안 보시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인이다, 관리인이지 않다, 뭐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제 말은. 똑바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방송 듣는 분들은 똑바로 안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똑바로 안 하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만 하면 될 텐데, 똑바로 왜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이? 왜 똑바로 안 하죠? 이권이 되기 때문에 똑바로 안 하죠. 그걸 당연한 걸, 사장님. 그래서 아니 지금 이익이 되니까 지가 똑바로 안 하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하잖아. 아니 지금 2년만 하고 나면 자기가 그냥 그만두면 되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으로, 그것도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교체하셔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관리인이나 운영위원회는 오래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장기 집권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청렴서약서에 철저하게 규정을 좀 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청렴서약서 사인을 해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아까 말했듯이 총유물, 공용 부분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뭐 일부 공용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 따지면 그거는 일부 공용되면 극히 드물고요. 전부 다 공용이라고 다수는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칙을 지켜서 누군가 공용 부분을 파쇄해가지고 뭘 했다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누가 관리 감독해야 되느냐, 관리인이나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제대로 못했을 때는 직원을 당연히 내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관리사무소 소장을 데리고 와야 돼서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2년 뒤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또 교체되고 새로운 분들, 항상 새로운 분들. 이거 앞에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도 상관은.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뭐 이 대통령들 그러면 다 아나? 청와대 들어온 분들은 뭐 압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교체되면서 물론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피해는 안 주고 자기 사익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게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데 계시면은 자, 그래서 제일 초창기에 말했잖아요. 제가 원칙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투쟁을 하시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거. 여러분들 재산을 왜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런 것도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처음부터 운영해 이렇게 딱 이끌어 본 바로는 다수는 관심이 없어요. 다수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기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딱 써가지고 이쪽 그 관리 사무소라든지 관리 직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행사 그쪽 사람들이 그 근무를 갖다가 이렇게 앉아 그 제로섬 게임으로 자기들이 이 그 하자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간에 앉아 기간을 늘려가지고 관리업체를 데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중에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제로섬 게임으로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빨리 집회를 해서 관리인 만들고 뭐 운영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 퇴출시키고 이런 과정 또는 관리인이 또 이상한 분들이 있다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퇴출시켜서 제대로 이렇게 건물 관리가 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도 대다수는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싸우고 저쪽 싸우면 싸우라 이런 겁니다. 여기 싸우면 나는 이쪽 편 들까 저쪽 편 들까 가운데서 딱 가다가 발 담그고 아니 거기 여러분들 재산인데 여러분들 재산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구경하고 있어요. 누군가 싸우는 걸. 여러분들 경제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도 안 하시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뭐 하십시오 하고 투쟁해서 대살 분들은 몇 명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도 하다가 뭐 안 따라주니까 그냥 뭐 못 하겠다 해가지고 또 안 하시죠. 그 건물은 미래에 대한 그 가치, 다시 말해서 성장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건물이 뭐 좋아지겠습니까? 건물은 여러분들 감가상각, 노후화가 계속된다고요, 사람처럼. 사람도 노후화가 계속되면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아프면.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운동도 좀 해야 되잖아. 그래 든실해지지. 건물 똑같아. 우리 몸뚱아리하고 똑같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관리 용역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시행이라든지 시공사에서 그 맡아 사는 그런 뭐 분들 있죠, 관리. 그런 사람들 말을 믿고 있고 그 사람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닌데도 좋은 기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말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텐데 우리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게임에서의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축구를 할 때 보면 규칙이 있거든요. 파울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경고장을 던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법을 알고 계시면 사기는 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융통성이 없어지죠. 그쵸?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그랬는데 지금 현 정부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부를 탓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좀 더 법적인 관점으로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바라보고, 회사를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꾸려나가게끔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면, 회계 처리한 뭐가 잘못됐다니 해가지고 막 없애버린다든지, 굳이 그 회계상으로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어쨌든 현금 오름이 들어와서 나하고 하는 걸 회계는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어쨌든 회사가 좀 더 성장시 있게 세계화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좀 보니까 그런 쪽에는 너무 피해를 많이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싸우게 되고 지금 기업가와 정부 사이에서 싸우게 되고 과거에 그러니까 1년 전이나 2년 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아닌데 서로 윈이 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그러면 관리인이 돼야 돼? 관리인은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누를 그라 시키세요. 근데 관리인이라는 분들 인격이 보이거든요. 누굴 하도 상관없다고 하시라고요. 근데 관리인이 되는 사람은 재산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횡령 배임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 하면 책임감이 강하다고 크게 져야 되고요. 그런데 관리인은 그건 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인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만 하면 되죠. 누가 일하죠? 일하는 사람은 거기는 관리 직원들이죠. 관리 직원들. 우리나라 회사에 보면 회사의 대표가 있죠. 사장님이 그러면 회사 사장님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사장이라 하겠습니다. 내 삼성전자의 사장인데 내가 그러면 이게 반도체도 깎고 이거 만들고 이런 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장이 청소도 하고 아니면 물건을 팔아샀고 이렇게 해야 되면 아니죠. 전체 시스템을 보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그 통제 감시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회사의 이익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사장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관리인이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소유주분들과 입점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있죠, 여러분. 내나 이제 사장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요?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죠. 뭐 술 마시고 운전을 한다든지, 음주운전, 또는 성희롱을 한다든지, 각종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나오는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닦아 쓴다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자기가 그쪽에 있는 회사에 있는 빈 공실이 있다면 그 사무소를 어떤 회사의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 자기 마음대로 아시는 분을 데리고 와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도 그런 겁니다. 공용 부분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과거에 저도
약간 타협을 보게 했는데,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공룡을 무단을 과거에 우리가 관리단이 형성되기 전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평당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약불로 해서 여러분들 매달 돈을 받고 평당 얼마 가치로 해서 받고 입점주 모두 소유주분들한테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그걸 알려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주차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관리 수익 부분도 여러분들이 금액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는 관리단 집회를 하시고, 만약에 집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동의는 다 받으셔야, 최소 과반 동의를 다 받으셔가지고 전체 과반 동의, 금액을 얼마 정도 책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기본인데도 여러분들 기본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원칙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의 원칙.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셨기 때문에 위험을 없애야 되죠. 위험을 없애서 성장성에 바라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전국에서 전화가 이게 늘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저녁 되면은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상당히 바쁜 사람이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제가 이 노동 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을 짬짬이 해서 저녁 때서 이렇게 시간 약속을 잡아서 멀리서 오시니까 제가 그냥 다 도움을 드리잖아요. 무료로 그냥.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주말에만 시간이 되니까요. 약속을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자,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죠. 010-6410-7418번이라고. 그리고 문자로만 반드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아셨죠? 제 영업하는 데 있는 데는 전화를 절대 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잘 앉아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